평생 일하고 번 돈인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좀 쓰겠다. 바로 이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아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의 화려한 퇴직 축하 파티가 지독한 돈 문제로 폭발하는 전쟁의 서막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가장의 의무를 다한 남편의 보상심리, 그리고 역시 35년간 쉼없이 일하며 현실을 책임져온 아내의 억울함. 왜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완주한 이 순간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갈등의 본질을 파헤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얼마 전 은퇴한 62세의 김영철 씨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60세 이정숙 씨는 지금도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죠. 남편은 퇴직 후에도 지인의 회사 일을 도우며 매달 12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니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현금 흐름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120만 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축하하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35년간 월급 한 푼 안 숨기고 다 갖다 줬지 않소. 평생 용돈 받아 썼으니 이제 이 120만 원은 내 취미 생활을 위해 오롯이 내가 쓰겠소. 낚싯대를 사고 등산 장비를 갖추겠다는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 수건을 푼 듯한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월세 150만 원 나오잖소. 그걸로 대출 이자 내고 당신 버는 거랑 연금 합쳐서 아껴 쓰면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35년간 억눌렸던 경제권 독립에 대한 욕구와 보상 심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하지만 아내 이정숙 씨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바로 전달에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당신 퇴직 선물이에요.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면서 우리 집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이렇게나 뛰었어요. 당신은 퇴직했지만 우리 집의 지출은 퇴직하지 않았다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앞둔 막내딸 문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병원비, 무섭게 오르는 물가까지. 아내의 낡은 가계부에는 남편이 미처 보지 못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현실의 무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며 현실을 살아온 아내와 과거의 헌신만을 내세우며 현재의 책임을 외면하려는 남편의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편의 보상 심리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아내의 현실적인 걱정에 더 마음이 쓰이시나요? 이 부부의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곧 생활 전반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남편은 아내가 일터에서 지쳐 돌아올 때면 의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요? 평생 맞벌이를 했음에도 은퇴 후 가사 분담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영철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부부 중 가사를 똑같이 분담한다는 비율은 고작 18.8%에 불과했습니다. 아내 이정숙 씨의 불만이 그저 감정적인 투정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아내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평생 일했어요. 이제는 나도 주방에서 좀 은퇴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아내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집안일은 좀 챙겨야지. 아내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정년 없는 가사 노동이라는 감옥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존중과 역할의 문제로까지 번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책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은퇴 연구소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내들에게 노후에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일 것 같냐고 물었을 때 1위가 바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배우자를 가장 즐거운 대상으로 꼽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이는 은퇴 후 부부의 삶의 시계가 서로 다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돌아와 이제 가정에서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친구 모임, 취미 활동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단단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비어있던 남편의 자리가 이제는 아내의 삶의 불편한 제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소통의 부재, 그리고 변화된 서로의 역할에 대한 깊은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을 풀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제2의 신혼을 보내고 있는 65세 박진수, 63세 최선희 씨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줍니다. 이들 역시 퇴직 후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한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산기와 가계부를 앞에 놓고 우리 가정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은퇴 후 우리 집 재무제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연금, 부동산 월세 등 모든 수입과 고정생활비, 경조사비, 보험료 등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공동생활비 통장에 각자 얼마씩 입금할지, 개인 용돈은 얼마로 할지를 합리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든 것은 가사 분담표였습니다. 평생 깔끔했던 남편 박진수 씨는 청소와 분리수거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요리를 즐기는 아내가 주방을 책임지되 주말 저녁 한 끼는 반드시 남편이 요리사로 변신한다는 즐거운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삼시세끼라는 끔찍한 압박감에서 마침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은퇴 후 갈등은 내가 옳다, 내가 옳다를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금융각서가 아닌 재무 로드맵을 함께 그리십시오. 퇴직은 한 사람의 경제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재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가족 재무회의를 열어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노후 자금 운용 계획부터 생활비, 각자의 용돈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가사 노동에도 정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고 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평생 맞벌이를 했다면 가사 분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고 힘들 때는 반조리 식품이나 외식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총량을 함께 줄여나가는 노력입니다. 셋째, 각자의 독립된 시간과 함께하는 목표를 만드십시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로의 친구 관계와 취미 생활을 존중하며 각자의 독립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여행처럼 공동의 목표를 세워 따로 또 가치의 균형을 맞출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부부 갈등은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행복하자는 존중과 공감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돈 문제로, 가사 문제로 더 이상 폭발하기 전에 오늘 저녁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인생 이막을 어떻게 함께 그려나갈지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이막을 위한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